강태구님이 하반기 전세가 불안으로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하반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좋은데 네.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세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눕히겠다.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전국적인 역전세가 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때 전국이 다 올랐어요. 네네네. 예. 근데 전국적인 역전세란을 말하기에는 네. 글쎄요. 저는 오히려 물론 역전세란이 발생되게 되면 투자자들이나 저희 일부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투자자가 힘들어지죠.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네. 가격이 안정화가 되거나 좀 떨어져서 굉장히 좀 생각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해지면 또 다시 이제 보완하는 대책으로 또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안 쓰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아까 어떤 분이니까 강태구님께서 말씀해주신 네네. 것처럼 올 하반기에 전세가 불안 요소들은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뭐 부활을 해서 다시 한다. 이것들이 결국은 물량들을 늘려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차원으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거나 갭투자가 또 네네. 기승을 부릴 거잖아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전세 가격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금리가 올라가도 금리 올려봐라 나 전세 올리면 괜찮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다주택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거 아세요? 뭐 계속 뭐 비트코인 계속 떨어져봐 나 뭐 하면 그만이야 이거 아세요? 아, 저는 잘 그 모르겠어요. 피에로 그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금리 계속 올려받아 전세 올려받으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거를 믿었던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딱 들어와 주면서 물건을 다 묶어버리니까 약간 마음이 든든한 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전월세 시장이 경직되고 그 어차피 공급은 묶여 있고 원래는 이 논리였거든요. 다주택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재건축 진행 안 할 거잖아. 알았어. 그럼 진행 안 하면 공급 안 되는 거 알아.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어차피 오래 걸릴 거잖아. 오래 걸리는 거 알아. 그리고 너네 임대차 3법 했잖아. 임대차 3법 하면은 전세 시장 경직되는 거 알아. 그 전세가 올라가잖아. 그럼 나 어차피 이거 뭐 금리 올라봤자 그거 다 전가하면 그만이야. 맞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명확한 다주택자의 논리였고 주장이었고 네.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상승에 대한 논리거든요. 네. 뭐냐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종부세 올려봐. 어차피 너네 공급 없잖아. 내가 전세가 올리면 그만이야. 네. 종부세 6% 때린다고? 그래 월세 6% 붙이면 돼. 그거 맞죠? 네네. 제가 잘못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맞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임대차 3법이라는 이 모든 근거, 이 모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위에서 주는 프레셔를 바로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임대차 3법을 네. 돌린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채 갖고 있는데 한 채당 5천씩 난다 그러면 역전세가요. 5천씩 난다 그러면 2억 5천을 내가 갑자기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좀 걱정? 저는 전세를 안 올렸어요. 그게 저는 이제 빠져도 괜찮은데 저 이거 월세도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더 정확한 게 네네. 정부가 지금 이번 들어서는 정부가 바로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그냥 뭐 집값이 오른다? 그럼 막아. 네. 그래서 공급을 줄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공급을 줄였을 땐 잠시 시장이 주춤했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주춤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한 1,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는 꼭 역으로 가겠다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빠지면 위에 다른 규제는 다 그대로잖아요. 네.
그 임대차 3법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맨몸으로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 이것들이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라는 시도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네. 결국 정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급이 이제 늘어나거나 네. 아니면 매물을 내놓거나 네. 또는 이제 그런 전세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역전세 맞죠. 네. 그러면 또 역전세 받으니까 힘드니까 아유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까지 해줬으니 아예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결국 가격은 떨어지고 시장은 안정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 임대차 3법도 규제 완화라는 생각을 갖고 네.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원래 메커니즘대로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 또는 떨어뜨림으로써 네. 그 시장의 대중들로 하여금 이제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안정화네. 네네.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네. 반대로 해가지고 시장의 반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정부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대출 규제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역전세 났을 때 우리가 저걸 못 하잖아요. 과거에 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퇴거 자금 대출을 못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되면은 전세를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를 하는 게 이득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임대차 3법 덕분에 전세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전세를 안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임대차 3법이 풀리면 굉장히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반대로 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 뭐 퇴거 자금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상황. 이거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금리도 올라갔고 그 대출 규제도 다 묶여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정부는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안정화 상태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네. 퇴거 자금을 풀어주면서 네. 또다시 퇴출로를 살짝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0점 조정을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고요. 네. 예전에도 그 2007년, 8년 그때 금융위기 오기 전에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네. DTI 규제라는 걸로 막았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를 거야 했던 사람들이 집을 샀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 와서 되게 많이 무너질 때, 네. 이분들한테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네, 네. 하우스푸어들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하우스푸어들한테 금리 감면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대출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퇴출로를 만들어주면서 시장이 안정화하게끔, 이런 만들어준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죠. 임대차 3법만 안 풀면 솔직히 이게 뭐 미분양 중과 다주택자 규제 완화 뭐 재건축 빨리 뭐 속도 내고 규제 풀어줘 속도 내고 뭐 이거 솔직히 저는 그냥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임대차 3법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것 때문에 전국 그거를 줬는데 네. 한번 불장을 줬는데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걱정들을 네.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 순간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똑같은 정책이 아닌 반대 정책이 나오는데도 다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호재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금리 인상 5번 주제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나는 전세 냈는데 무슨 금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이게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은 금리랑 관계없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채수를 늘리는 선택을 다주택자 규제 풀어준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네. 적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의 모습이 워낙 많이 이제 구입을 하는 모습이 들었는데 네. 이분들이 그 와중에 부침을 겪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 제 주변에도 네네. 작년 재작년의 모습과 요즘 모습이 많이 틀려요. 그죠.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하는 분들이 너무
그 최근에 이제 갭으로 다시 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지방에 그죠. 근데 지방이 네. 지금 일단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70%가 넘는 지역이 네. 많으니까 이때가 네. 기회다라고 지금 근데 들어가시는 저도 거예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동생이 이제 무주택인데 네. 그 동생한테 뭐 어디 지역이 조금 전세가도 붙고 할만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정책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 전세 붙은 게 약간 기형적인 상태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거의 정상화 과정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은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이게 만기되는 거.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하나 뭐 만기되나 이거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주 큰 영향이 네.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어쨌든 현재 없앤다고 하지만 존재하고 있었고요. 네,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네, 네. 진짜 1, 2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이제 서민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들이 네. 하고 있는 뭐 24평 아파트 뭐 이런 쪽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 보여서 저도 이 자체가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네.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임대차 3법이 더 크다고 봐요. 임대차 3법이 진짜 제일 네. 핫하고 네. 이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폐지한다 그래서 사실 뭐 집값이 잡히지도 않았고 네.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추세 그대로였거든요. 네. 이거 폐지한다고 나왔을 때도 네. 그냥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그냥 괴롭히기만 괴롭혔어요. 이거는 그렇죠. 뭐 해가지고 어디 등록하고 등록 안 하면 너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 네. 과태료를 세상에 과태료 몇 천씩 내는 과태료가 어디 있어요. 거의 징역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과태료 뜯기고 막 진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이랑 납품을 해보면은 서류 갑질 있잖아요. 서류 갑질. 네네네. 이거 아니 서류 갑질이에요. 이거 임대사업자 제도는 그냥 완전 서류 갑질을 겁나 해놔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은 이거 컴퓨터 할 줄 몰라서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게 작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근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서류 갑질을 너무 해놓은 거 이거 사실 이거가 많다 그래서 여기 그때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기사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별로 전체 중에 아파트 비중 뭐 몇 프로도 안 된다. 네. 막 이거 의미 없는데 왜 이렇게 얘들 괴롭히냐.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네. 저도 그거 진짜 너무 동감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완전 뭐 엉망진창으로 막 사이트도 막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이트 막 기능 안 되고 막 패치하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딴 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이거 재산권 침해 같아 이거. 저 이거 임대사업자 사이트 좀 어디 다른 데다 맡겨가지고 좀 개선하던지 그 과정 그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다시 한다 그래서 뭐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임대차 3법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우리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제가 보기에도 진짜. 팩트를 좀 명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똑같은 비중으로 나와서 다 똑같은 이슈 같지만 이런 것 중에 그 진짜 이 임대차 3법 재건축 규제가 되니 안 되니 이것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네. 다 부서져 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계속 녹물 먹으면 안 찍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죠.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3법 때처럼 팡 전부 다 막 급등 나오고 이런 적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2021년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대요. 아마 제가 경험했던 네. 것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저는 세종이 오르는 게 그렇게 오르는 걸 처음 봤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006년도, 7년도 상승장을 봤지만 네네. 이번 장처럼 전국화한 경우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약간 좀 정책의 부작용 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고 저도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 그 임대차 3법으로 한 사이클 더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사이클을 한 번 사이클을 좀 반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튼 좀 그 부분들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주택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하락하면 좀 걱정이 되는 그거고요. 뭐 저 주택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상승론 뭐 어떠다 그래서 무조건 하락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뭐 예. 저도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저도 집값이 떨어질 때는 분명히 온다 또는 떨어진다 뭐 네네. 이런 시기는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네.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재건축 이런 거 규제 완화 네. 이거는 방향성 자체가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규제 완화의 차원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또 상승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그 이후에 나한테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